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다가 실종됐던 고 김홍빈 대장이 숨진 지 1년이 됐습니다. 당시에 정부로부터 체육 훈장을 받는 등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정부가 당시 구조와 수색에 들었던 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광주시 산악연맹에 보낸 소장입니다. 고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브로드피크에 조난당했을 때 외교부가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하자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에 구조와 수색 그리고 남아있는 원정대원 이송을 위해 3차례의 출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헬기를 동원해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됐고 베이스 캠프에 남아있던 원정대원과 방송 촬영팀도 무사히 이송됐습니다. 이런 활동에 사용된 비용은 모두 6,800여만 원. 외교부가 파키스탄 항공구조대에 대납한 이 비용을 시 산악연맹에게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1년 만에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영사 졸업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대국민이 지불하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로서도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입니다. 제19조 1항에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사망에 외교부 장관이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에서 조난된 산악인 가운데 세금으로 구조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산악연맹은 김홍빈 대장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등반한 게 아닌 장애인으로서 국위 선양을 위해 히말라야에 간 만큼 개인이나 체육단체가 오롯이 부담을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비로 그 많은 돈을 원정비를 확보해서 간 내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런 사고를 그런 비용까지 이렇게 부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우리 국가 법이 사고 당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직접 분향소를 찾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기념관 설립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같이 김홍빈 대장님의 발자취와 그분의 업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빈 대장의 도전 성공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정부에서도 당시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을 정도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산악인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터라 통상 여행객들과 달리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만큼 이들이 꿈과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7년 동안 레슬링팀을 지도해온 감독과 지도자가 선수들을 지방선거 과정에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예산과 인사권을 쥔 단체장에 대한 눈치보기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동원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당사자들의 반론이 석연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에 진행된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의 출판 기념회. 10여 명의 무리가 김 청장과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광주시 체육회와 남구청 레슬링팀 지도자와 선수입니다. 구청장은 팀의 단장으로 지도자와 선수 위촉, 예산 배정 권한이 있고 감독과 코치는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를 추천하고 지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역 선수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던 중 감독과 코치의 부름에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남구청장이라고 이제 들어서 그렇구나 느꼈죠. 스스로 들어와라. 이거를 받는 도중에 갔습니다. 선수 측은 감독과 코치가 지지와 투표를 강요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이 이뿐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출판기념회 참석 외에도 선거운동 기간 선수들을 데리고 김 청장의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 인사를 하게 하고 선수들이 모인 단체 SNS방에 후보 기호가 표시된 포스터를 올리고 투표를 했는지까지 물었다는 겁니다. 또 선거를 앞둔 시기 광주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선수들에겐 숙소가 있는 남구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했다며 이것이 선수들에겐 김 청장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뭐 무서워.
권력자 뭐 그렇게 봐야죠. 계속해서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매년 지방 공무원 규정에 따라 보수와 수당을 받는 감독과 코치는 선거 동원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출판 기념회 방문은 단장인 구청장에 대한 예의였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가는데 야 가기 싫으면 가지 마고 좀 뭐냐 한 적 없다. 그냥 갔는데 애들이 따로 와서. 전입 신고는 남구청 소속 선수이니 우편물 수령 등 편의를 위해 옮기라고 했고 단체 SNS방에 선거 포스터를 올린 건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창당했습니다. 도와서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보니까 오메 안 되겠다 이거 이상하다. 나도 모르니까 전혀 그 선거나 이런 나 운동기 모르는 사람이니까. 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올해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숙소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출판 기념회 방문 등을 요청한 적 없고 레슬링팀과 선거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들은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나라에 다시 내놔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을 나라 돈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거 보전금을 반납하지 않고 지방선거에 또 나온 선거사범들이 있다는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요. 선거가 끝난 후엔 뭐가 달라졌는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이번 지방선거에 또 나온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선거 공영제에 따라 이번에도 선거에서 쓴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는데요. 기존 미반환금에 대해선 책임을 졌는지 선거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 계속 추적해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한종 장성군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 보전금 3,200만 원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선도 됐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지 찾아가 물었습니다. 2016년에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끝났으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부하겠다는 막연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나중에 정치가 끝날 때 내가 정치인 이제 그만할 때 그래서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꼭 정치가 끝나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인이라도 재난구호 단체 같은 곳에 자선적 기부를 하는 건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이었던 남원시장 윤승호 후보는 선거 비용 미반환 문제로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제 것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그걸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한종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1억 900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선관위에 청구했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징수가 시작된 정치인도 있습니다. 1억 5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화순군수 선거에 나섰던 전환준 후보. 광주세무서는 지난 보도 이후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압류한 재산의 가치 자체가 그만큼이면 그만큼만 충당되는 거죠, 징수가. 나중에 뭐 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또 이제 그거 압류해서 또 다시 충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은 체납액은 선관위가 다시 징수 재위탁을 반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10년이나 넘어가는 체납 기간에 대해선 추가 불이익 조치가 없다 보니 버티기 수법을 써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기존 체납액 등을 제외한 선거 비용이 또 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거듭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에는 선거 보전금 미반 환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해양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양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금어기가 풀리는 요즘에는 낚시 선박 사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여수시 화정면 낭도 인근 해상. 암초에 부딪혀 침수되기 시작한 9톤급 낚시여선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낚싯배 선장이 암초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건데 다행히 배에 있던 낚시객 22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13일 새벽 5시 50분쯤 여수 연도 인근 해상에서도 4톤급 새우잡이배가 30톤급 장어잡이배와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도착해 가니까 해경이 세척이 떠 있고
반개선까지 떠 있고 바퀴가 있어 놓으니까 인사사고는 없었지요. 지난 9일에도 고흥 파령대교 인근서 9톤급 낚시어선이 좌초됐고 같은 날 연이어 레저용 모터보트가 연료 부족과 선박 고장으로 표류하는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하루에 출항하는 낚시어선만 많게는 300여 척. 해경은 낚시어선들이 좋은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려는 등 영업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좌초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어 특성이 그 물살이라든가 아니면 돌이 밀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좁은 지역인데 여러 척의 어선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경은 레저 선박 출항 전 연료와 엔진 가동 등 선박을 사전 점검하고 암초 등의 지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어선과 레저보트 모두 승선 시에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장성의 한 마을에서 포탄 파편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쯤 장성군 진원면 학동마을의 한 빈집에서 입주 청소를 하던 중 길이 25cm, 두께 2cm의 전차용 포탄 파편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 당국은 민가와 1km가량 떨어진 군사학교 사격장에서 포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동신대학교 교수가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주희 신임 총장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 현장 중심에 찾아가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1997년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기획협력처장과 부총장 등을 역임했고 오는 2026년 7월까지 4년 동안 동신대를 이끌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대확산 여부를 가늠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8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장성의 한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목포와 여수, 순천에서 각각 1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855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 전남은 지난 주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나흘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수금책 노릇을 하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20살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무인 현금 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현금 1,500만 원 중 일부를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일주일 전에도 전주 일대를 돌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액상 대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총책과 판매책 그리고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